자, 오늘은 12월 31일, 2020년도 이제 오늘 하루 딱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요, 지금 바로 생각을 해봤는데 올해는 트로트 열풍이 휩쓴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특히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 나훈아 씨의 테스 형이란 노래는 많은 패러디까지 나오면서 큰 인기였죠. 올 한 해를 그야말로 한마디로 딱 정리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프레스룸 기자들도 올 한 해 가장 이슈였던 순간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금, 대, 광.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금입니다. 이상은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꽃보다 남자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올해는 금보다 마스크였습니다. 2020년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마스크 대란이었죠. 올해 초만 해도 마스크를 사려면 약국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야 했는데요. 추위를 무릅쓰고 담요를 덮은 채 기다리는 모습은 물론 의자에 줄줄이 앉아 대기하는 광경도 볼 수 있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새벽부터 텐트를 치고 기다리는 웃지 못할 광경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얼마나 귀한 몸이었는지 당시 상황 오랜만에 다시 보실까요? 너무 많이 몰리셔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오픈하기 전부터 한 500명?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처음에는 1,500원 가더라고 하나에. 지금 또 물어보니까 뭐 또 1,800원 돌라 그래. 그래 또 조금 더 하니까 또 1,780원 그것도. 지금 70여 장 남았어요. 몇 개? 네, 점심때쯤이면 이미 웬만한 약국은 마스크가 품절이라는 글귀를 써붙였고요.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남아있는지 알려주는 마스크 알림이 앱도 나왔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의료진이 수술실에서 쓸 마스크조차 부족해서 문제가 제기됐는데요. 이렇게 시중에 마스크가 금값이다 보니 손수 제작한 부직포 마스크부터 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까지 방역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마스크를 대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턱스크, 코스크처럼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사람도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지난 8월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 2명을 슬리퍼로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과 후의 모습은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보면 한눈에 구분이 됩니다. 이제 마스크는 우리 일상과 한 몸이 된 거죠. 무엇보다도 맑은 공기를 마시며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조차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이 가장 마음 아픈데요. 빨리 마스크를 벗어 던질 수 있는 날이 돌아오길 기대해 봅니다. 자, 올 한 해 가장 많이 들은 말, 최고의 방역은 마스크 착용이다. 아마 이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고 있는 마스크. 그렇더라도 이상은 기자 말처럼 빨리 마스크 벗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자, 다음은 대로 갑니다. 이동석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꼽은 키워드는 바로 거대 여당의 탄생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180석을 차지하며 막강한 힘을 지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구와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합쳐서 103석을 차지했는데 겨우 개헌 저지선을 지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 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처럼 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래 처음으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독식했고요. 다수당이 국회 운영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의장과 또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이 그러면 지금 다 가져가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차라리 국회를 없애야지. 임대차 3법은 법안이 발의된 지 불과
3일 만에 처리가 됐습니다.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야당의 의견이 완전히 무시되는 이게 독재입니다. 이게. 청와대 하명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모욕적입니다. 여당이 정말 한마디도 안 지나. 법안 통과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일각에선 졸속 입법에 따른 입법 쇼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올해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어김없이 등장했는데요. 결국 거대 여당이 법여권 의석을 동원하며 6일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문명독재, 친문독재, 백수첩법 처리하라! 아침에 예의가 누가 썼죠? 예의를 누가 지켜? 문명주의 지켜라! 백수첩법 막아내자! 민주주의 유리라는 백수첩법 처리하라!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 정규 예산을 6년 만에 그것도 법정 시한 내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 21대 국회의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1대 국회.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국민의 마음은 얻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새로 맞을 2021년 우리 정치에 꺼져가는 협치라는 불꽃이 다시 살아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광입니다. 윤지연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뽑은 올해의 키워드 한번 보실까요? 혼돈에 빠졌던 광화문 광장입니다. 올 초만 해도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 인파로 가득 찼지만 코로나19는 광화문 광장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신천지발 1차 대유행으로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반정부 집회를 주최해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법원도 3.1절 집회를 불허하면서 광화문 광장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법원이 서울시가 내린 대규모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결국 광복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는 다시 수만 명의 집회 인파가 몰렸습니다. 중국 우한 바이러스를 우리 교회에다가 테러를 했습니다. 우리 And he 교회에다가. has terrorized our church with the Wuhan virus. 바이러스 균을 우리 교회 모임에다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But a sudden outbreak at our church. It's ridiculous. 이렇게 궤변을 쏟아낸 정광훈 목사.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광복절 집회에 참석을 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됐습니다. 주옥슨, 신혜식 등 보수 유튜버들도 집회에 참석했다 확진되며 역시 고발됐는데요. 병원에서도 격리 치료를 받으면서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침 한 번도 하지 않고 잘 낫고 있어요. 조금 더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또 시작부터 먹방을 하는데 탕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탕? 새우탕이 왔습니다. 결국 광복절 집회는 수도권발 2차 대유행의 기폭제가 됐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칭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에게 살인자라고 한 적 없습니다. 노영민 시장님 말씀대로 살인자가 되는 거고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여기서 자꾸 나오는군요. 속기록을 보십시오. 저도 속기록 봤습니다. 이후 법원은 도심 대규모 집회 신고에 금지 방침을 적용했지만 이딴 대규모 집회 예고에 경찰은 차벽으로 광화문 일대를 봉쇄하는 초강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기자회견이나 방역수칙에 맞춘 쪼개기 집회, 또 드라이브스루 시위 등이 대규모 집회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집회 자유와 감염병 방지가 충돌한 광화문 광장, 혼돈은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언제쯤 혼돈이 아닌 평화와 여유의 광화문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지 궁금합니다.
우리 프레스룸 기자들이 꼽은 올 한 해 금대광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상은 기자, 이동석 기자, 윤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